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연고를 둔 주요 인사,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잇따라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년 비서관을 지낸 김광진 전 비서관. 청와대 생활을 마친 지 2달 만에 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전략실장과 대변인을 동시에 맡게 된 김 전 비서관은 이낙연 후보를 도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보겠다며 이 후보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순천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 후보 측이 당과 당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80년대생인 두 사람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동시에 출연해 다음 총선에서 순천 지역에 출마할 뜻을 밝혀 대선 이후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이어 청년 정치인들이 잇따라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가운데 여야의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대전을 시작으로 후보 합동연설에 들어가 다음 달 25일에는 광주 전남 지역 순회 경선을 갖습니다. 후보자들의 연설은 비대면으로 하되 선거인단 투표와 개표 작업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도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예비 경선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호남 순회 경선에서 판세가 사실상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출발지는 대전과 충남, 세종과 충북. 이때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도 진행되기 때문에 중원의 민심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국민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처음 나오는 다음 달 12일 1차 슈퍼위크는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여기에 표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2차 슈퍼위크의 핵심 호남 지역 경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큰 흐름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 가능성 여부입니다.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입증한다면 판세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선전한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진행되는 호남 순회 경선과 2차 슈퍼위크에서 결선 투표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권리당원 수가 많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한 호남의 표심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호남에서 60%를 득표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결국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중원으로 향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1차 슈퍼위크가 끝나면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서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어제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여수낭쟁 위령탑을 참배한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정책과 비전은 없고 포퓰리즘과 네거티브만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후보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에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전두환은 참석하지 않고 회고록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던 전두환은 이후 병원에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현재 진단검사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소지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을 찾게 되는데요. 지자체들이 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이 지난 4월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 기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남학 신도시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검사를 받은 주민을 분석해보니 무안군민은 53%, 타 지역 주민이 47%였는데 가까운 목포시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가까운 하당 보건지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이 같은 목포 주민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을 한다 하면은 800명, 700명이 목포 거예요. 하당 보건지소에 있는데 선별진료소를 안 하는 거예요. 의원이 있는데 목포시 보건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학 선별검사소가 설치되기 전 한 달 동안만 500명 이상의 무안 군민을 검사한 데다 남학 선별검사소가 문을 닫는 주말엔 여전히 무안 군민이 찾아오고 있고 최근엔 외국인과 조선소 선제검사 등으로 영암 거주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검사뿐 아니라 확진자를 인지한 보건소가 기본 역학조사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니 업무량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인력에 관한 사항이라서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재공고를 해놨는데도 인력 충원이 안 됐고요. 전라남도는 해당 지자체들과 논의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을 검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전남에서 다방과 관련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라남도가 도내 다방업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다방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섬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1,000원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근거리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객선 1,000원 요금 정책을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섬지역 주민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거문도 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지역 주민들도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된 순천 주암댐의 안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주암댐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암댐은 또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성능평가에서도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 안전 기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소방본부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3일까지 창고시설과 예방접종센터 등 6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